오늘 방송은 중국이 만약에 한반도의 급변 사태, 전쟁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과연 개입에 할 수 있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했을 때 김정은이가 장사정포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판사판으로 반격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는 북핵을 폐기하는 것과 한미동맹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저도 이 유튜브 방송들을 이제 여러 군데서 보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중복되는 이야기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모르던 것을 다른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되어서 방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야기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방송에서 먼저 방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에는 제가 그것을 모방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공교롭게도 저도 독창적으로 생각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발표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제가 모르는 것을 다른 분들이 이제 방송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간혹 섞여 있는데 제가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모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밝혀두겠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의 군사 옵션을 전개했을 때에 과연 중국의 군사적 개입이 6.25 때처럼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군사 전문가들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방송으로서 오늘은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시진핑에게 찾아가서 그러한 2박 3일 동안 그러한 밀담을 하고 무언가 확약을 받고 돌아갔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중국은 6.25 동란 때처럼 중공군의 개입처럼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강력한 군사 행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1950년에 중공군이 개입했던 때의 그 당시의 중공과 지금 2018년에 중국의 글로벌한 그 위상은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는 중공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고 전 세계에서 식량 제1 수입국이었어요. 중공이. 그래서 저 남미에서 식량을 제일 많이 사가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식량이 모자라게 만드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는데, 중국이 이제 그 개혁 개방 정책으로 돌아선 이후에는 이제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6.25 때는 중국도 이제 공산주의로 폐쇄 경제를 갔기 때문에 뭐 미국과 수교도 안 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중국은 미국의 여러 가지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는 국가고, 그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쟁하는 국가에 누가 그거를 갚겠습니까? 돈을 다 떼먹는 거죠. 뭐 전쟁하는데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싸움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빚졌으면 그 빚을 갚겠습니까? 그냥 떼먹고 마는 거죠. 뭐 그리고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그 미국과의 그런 얽혀있는 이런 경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글로벌 화폐가 달러가 기축 화폐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려고 여러 번 중국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비트코인을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그 제3의 화폐를 만들 수 없었고 결국은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고, 그러면 미국이 이 기축통화를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미국과 전쟁을 하는 국가로 돌변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폐해, 이거를 과연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 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저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말 한 줄 쓰고 미국말 한 줄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 그 당시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내용은 중국은 서북 쪽의 신장성과 서남쪽의 티베트, 그 다음에 남쪽에 이제 안남 경계, 그 다음에 동북아 쪽에 이 만주,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만주 고토, 이래서 중국은 얼마든지 우리가 4분 오열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신장, 위구르, 만주 이렇게 다 독립해버리면 러시아보다도 못한 국가가 됩니다, 중국은. 나머지 산동, 반도 밑에, 원래 한족은 양쯔강 주변에 이렇게 모여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게 한족입니다. 그리고 더 큰 민족이 우리 동북아 기마민족입니다. 더 많은 민족들이 있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것이 역사 왜곡되어서, 어쨌든 역사 왜곡 이야기는 다음 기회가 온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중국 자체가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그렇게 맞짱 뜰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6.25 때는 그렇게 무식하게 중공군이 인해전술이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죠. 인해전술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술인데, 이런 것까지 피면서, 쇠주, 그때 고량주죠. 고량주 한 병 들고 중공군들이 솜니불로 만든 옷 입고 쳐들어왔지만은, 지금은 중공군이 개입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군사 옵션을 개진할 때에 중국이 옛날 중공처럼 그렇게 군사 개입을 막바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면은 군사 개입이 시작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핵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한반도에서 결국 이제 전쟁을 하는 형식이 될 건데, 그렇게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적대 국가가 바로 돼버리는 것이니까 국교 단절 오는 것이고, 중국과 미국이, 미국과 중국이 국교 단절하면 채권 채무 무슨 교역 전부 스톱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교전되고 나서 한두 달 이내에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결국은 시진핑이 닦아놓은 이러한 독재 체제가 종말을 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그러한 위험을 감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트럼프를 만나서 여러 번 받은 걸로, 그래서 시진핑도 많은 걸 이제 트럼프에게 과외 공부를 받아가지고, 미국이 야 너희들 우리가 쳐들어갈 때 넌 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과외 지도를 많이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에 동참하기도 했고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요점을 아주 선명하게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넓게 이야기하면 산만해지니까. 그래서 첫째, 중국의 6.25 동란 때와 같은 중공군의 개입은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북한의 이판사판식 반격. 지금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 옵션을 전개했을 때에 김정은이가 이판사판이다 하고 핵단추를 눌러버리고
뭐 남한을 쑥대밭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미국이 전쟁을 계속 할 거냐?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또 휴전 상태로 만들어 버려서 자신의 권좌를 지킬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러한 반격을 할 것인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그것을 반격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옛날에 6.25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니까 휴전을 했던 것처럼 휴전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끝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장을.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전쟁 상태를 어떠한 식으로든 끝장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김정은으로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으로서 계산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2판 4판식으로 도박을 걸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그 전쟁의 책임을 지고 군사법정에 설 확률이 크죠. 그렇게 되면 도박을 거는 겁니다. 물론 그 도박에서 이길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김정은에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부귀영화를 잘만 조절하면 이 부귀영화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도박 걸었다가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정말로 신과 같은 사람이라면, 악의 화신 같은 그 사탄 같은 존재라면은 이 경우에 도박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냉철하게 이거 도박을 거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악의 화신입니다. 악의 화신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도박을 걸지 않고 자기가 도생할 길을 찾으면 결국은 그게 도박을 걸어서 한 큐에 승부를 보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악의 화신은 알지만, 김정은이만 해도 그냥 인간이거든요.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 권력, 그 북한 땅은 다 자기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원숭이처럼 그 항아리 안에 든 그 사과를 꼭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군사 옵션을 전개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 도박을 거는 행위, 장사절표 전부 쏴라, 남한 500만 죽여라, 핵미사일 발사해라, 이러한 명령을 김정은이, 그 사람이 악마의 화신이라면 그런 명령을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률은 적지만 그나마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김정은도 그런 악마의 화신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이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미국이 군사 옵션을 전개할 때에는 김정은은 굴복을 하게 됩니다. 굴복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많은 것보다는 더 많이 잃게 되죠, 김정은이가. 그래서 미국이 군사 옵션을 막 시행하는 직전에 가서 김정은이 어떤 타협의 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군사 옵션을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중국의 그 개입 여부를 말씀을 드렸고,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미국의 매파고, 중국이 개입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비둘기파죠. 근데 현재 미국은 매파가 전부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매파들은. 그래서 중국의 개입이 없고, 그럼 미국의 군사 옵션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 옵션이
정말로 일어나기 직전에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내리는 순간이 좀 더 빨리 올수록 김정은은 더 많은 걸 챙기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김정은도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협상 시기를 상당히 앞당겨서 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 의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를 택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의지는 지금 중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그 군사 옵션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결국은 그러한 미국의 매파적인 결사적인 군사 옵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직전에서 김정은이 타협을 하게 되고 양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북핵 폐기라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폐기. 그럼 북핵 폐기의 조건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과연 바터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북핵 폐기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저는 바터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이렇게 봅니다. 주한미 동맹이 체결된 것이 북한의 핵을 방위하기 위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한미동맹을 하고 6.25 동란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그 매몰 비용을 한반도에 남한에다가 뿌린 국가고 그것을 그냥 철수할 때에는 트럼프가 많은 그 지지를 자신의 그 지지 세력으로부터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한미동맹도 유지하면서 북핵 폐기만을 얻어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은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뭘 딜을 하는데 그게 공평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대국이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이치입니다. 결국 지금 북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중국이 결국은 6.25 동란 시절의 중공 시절보다는 지금 훨씬 더 부유한 국가가 되었죠. 이 개방 경제를 통함으로써 그래서 그 결과 그 대가로서 이 돈으로서 서방 세계와 이렇게 연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비록 체제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독재 국가이지만 그 바디는 경제 구조가 지금 서방 세계와 다 연결돼 있어서 그 서방 세계로부터 얻어지는 이 풍요로움을 중국은 포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시진핑은 실각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은 사분오열되어서 동아시아의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한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로서 후원자는 후원자인데 6.25 때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혈맹처럼 후원하는 그 당시의 중국이 아니고 이미 상당히 이제 이렇게 사치함과 부유함에 이렇게 찌들어서 이제는 그 군기가 빠져버린 그런 중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의 개입이 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이제 미국과의 굴복적인 협상을 하는 길밖에는 남아있지가 않고 김정은이 악의 화신 정말 사탄과 같은 그런 철저한 존재라면 여기서 도박을 걸 것입니다. 그래도 남한 사람 한 1000만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내 권자 유지하는 게 그나마 확률은 낮더라도 그나마 살 길이다라는 것이
이 악마의 화신들이 내리는 정말 악한 판단인데, 김정은이도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손에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자기가 북한 지역의 황제인데, 그러한 도박의 길로 김정은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약한 인간은 결국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제 방송을 김정은이 안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방송이 그렇게 유명한 방송 아니고 조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조회수가 많고 김정은이 보는 방송이라면 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방송을 김정은이 절대 볼 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이가 정말 악의 화신이고 사탄과 같은 그런 철저한 사탄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 도박을 걸고 자신의 황제의 지위를 도박을 걸고 남한 사람 수백만 죽이고 핵폭탄 터뜨리고 하면서라도 자기 목숨을 내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 그나마 그 길이 그나마 그래도 구사일생의 기회라도 그게 주어지는 길인데, 그 역시 또한 어리석은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고 또 굉장히 부유함 속에 비단 모든 그 풍요로움 속에 묻혀있는 그 주주육림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보장된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따르기 때문에 그 역시 또한 이런 그 사탄적인 악마적인 그런 결단을 안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김정은에게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다.